네, 2020년이 어느덧 저물어 가는데요. 국방뉴스는 올 한 해 동안 국방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 일들을 키워드, 단어로 요약해본 2020 국방 10대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소개할 건데요. 네, 첫 시간은 강한 군대 육성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방뉴스 문현구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 위협을 둘러싼 대응과 또 차단에 눈과 귀가 쏠린 한 해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국방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2020 국방 10대 뉴스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방 분야에선 국방개혁 2.0 추진의 속도가 더 붙고 국방 예산이 2년 연속 50조 원대로 편성되고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등 눈에 보이는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한 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 국방일보와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가 공동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했는데요. 국방뉴스에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키워드, 즉 단어로 요약해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강한 군대 육성을 주제로 키워드를 모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강한 군대 육성 키워드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첫 키워드는 국방개혁 2.0입니다. 국방개혁 2.0은 우리 국방의 좌표와 같은 건데 강한 국방력 건설을 비롯해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변화와 도약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국방개혁 2.0은 2년 차를 맞아 그 속도가 붙었다는 것이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개혁 과제가 42개 가운데 합참 1단계 개편 등 과제 5개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군 구조 분야는 75%, 국방 운영 분야는 72%의 진도를 보이는 등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정상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스마트 국방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실전형 워리어 및 부대 육성, 신기술 적용 무기체계 확보 등을 위해 국방부 안에 스마트 국방 혁신 전담과를 신설해 4조 원이 넘는 예산도 반영돼 추진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방개혁 2.0 추진의 가속화,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내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은 국방 예산인데요. 국방 예산이 2년 연속 50조 원대를 달성한 건데요.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 이어 다시 50조 원대 규모로 편성된 겁니다. 내용을 보면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52조 8,401억 원으로 짜였습니다. 이 규모는 세계 10위 수준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 평균 증가율은 7%로 과거 정부 9년간 평균 증가율 4.7%의 1.51배 수준입니다. 주요 편성 규모를 보면 내년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의 대부분은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력 구축을 비롯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구조 개편 필수 전력 등에 쓰입니다. 다음으로 군사력 운영에 쓰이는 전력 운영비는 약 36조 원 수준인데 인력 구조 개편을 비롯해 군수 지원, 교육훈련 강화, 그리고 장병 복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네, 엄청난 규모의 예산입니다. 정말 이 국방력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은 한미 미사일 협정입니다. 지난 7월 27일이죠.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 4차 개정을 채택했습니다. 4차 개정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고체 연료는 사전에 연료 주입이 가능해 미사일 발사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아무래도 남북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만큼 우리에겐 고체 연료 사용이 매우 중요한 전력 보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아울러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많은 정찰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정찰 위성이 늘어나면 대북 정찰 능력이 강화되는 건 물론 한미 연합준비태세도 더 탄탄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이게 내용을 쭉 보니까 군사적 의미를 넘어서 또 우주산업 시장에서 경제와 기술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어떤 거죠? 네, 다음 키워드는 방위산업입니다. 올해 우리 방위산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도약을 이뤘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 성과들이 속속 나왔는데요. 지난 9월엔 한국형 전투기 KF-X 체계 개발 사업이 시제기 제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8월엔 KF-X에 탑재될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즉 A사 레이더 시제품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신기술이 접목된 장비들도 계속 나왔는데요. 11월엔 방위사업청이 하나디펜스와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12월엔 LIG 넥스원과 수중자율 기뢰 탐색체 체계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이 기술로서 대응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도 방위산업 발전과 기술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휴대전화인데요. 이게 국방 분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휴대전화. 이건 바로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일가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국방부는 2년 넘게 시범 운용을 통해 보안 대책을 마련한 끝에 마침내 올해 후반기부터 일가 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 군에 도입했습니다. 군사정보 유출에 따른 보안 문제,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행성 도박, 게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시범 운영을 해본 결과를 종합하면 긍정적 요소가 더 많다는 데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비롯해 생산적 군 복무에 긍정적 영향을 이끌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병영생활 고충 상담은 물론 부대 내 부조리 등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입니다. 다만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에 순기능은 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 등은 앞으로 계속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국방뉴스에서도 이 병사들이 일과 후 시간이나 휴일에 휴대전화를 활발히 사용하는 모습을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모쪼록 이런 노력들이 이 병사들의 전투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마지막 키워드죠? 네, 마지막 키워드 영창제도입니다. 바로 군 영창제도 폐지를 담은 키워드인데요. 헌법상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됐던 영창제도가 지난 8월 5일부터 폐지된 겁니다. 1896년부터 유지됐던 영창제도가 무려 124년 만에 사라진 건데 이제는 영창을 대체해 군기교육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여기에 감봉, 견책 등도 추가됐습니다. 영창의 대안으로 신설된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 기관에서 군기교육 대상자들이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을 교육받고 훈련하는 건데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여기엔 준법, 인권, 대인관계 역량 교육 등 인권 친화 프로그램도 담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장병 인권을 보장을 하면서 군 기강도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병영 문화도 하나하나 개선이 되고 있었군요. 네, 올 한 해 국방 분야 키워드로 담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군을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